지역에서는 아무래도 팩트를 잘 알고 계시니까 팩트에 입각해서 실제로 살아있는 그런 보도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앙 쪽에서 하는 것은 뭔가 좀 다른 생각이 개입이 된 그런 보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실관계가 틀리고, 저에 관련돼서 처음에 목포의 뭐 부동산으로 나왔지만 지금 뭐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팩트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저를 좀 불편하게 만들려는 그런 이제 기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제가 이게 막상 당하고 보니까 이 언론들이 얼마나 그 왜곡된 보도들을 자주 내고 있는가를 아주 그냥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 MBC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처음 뵙잖아요. 처음 뵙는데 이 동네 정서를 아시고 그동안 준비해온 이 도시재생 관련된 동네 분들의 노력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이 상황이. 그래서 이 팩트에 입각한 그런 보도를 해주셔서 저나 또 이 일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목포 MBC인데 그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고 하는 것과 그냥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하는 것과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울 사람들은 이 우주가 자기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또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언론은 자기들이 중심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모 신문에서 나온 그 나오시마 관련된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어이가 없는 게 저는 거기를 수도 없이 갔고요. 그 제가 나오시마를 바라보는 것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그 일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이분들은 그 기업에서 준 자료 한 번쯤 가봤겠죠. 그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하고 눈을 맞추면서 정말 10번을 간 저하고 그 자료들을 들고 가서 대접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이 투어를 하는 분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를 쓰든 그리고 어떤 논평을 내든 뭐 사설을 쓰든 뭘 하든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서울이라는 곳이 이제 그 정도 600년 아닙니까?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이 사람들이 600년만 얘기를 했지 백제의 서울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2000년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떤 역사학자가 그리고 어떤 시장과 어떤 위정자들이 그동안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백제의 기록이 그 유적이 없어요. 몽촌토성 하나예요. 그리고 그 지역 모두가 백제에 관련된 얘기는 어느 누구도 꺼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그 백제가 어디로 왔어요? 공주로 오고 부여로 오지 않았습니까? 관심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호남의 정서에 대한 부분들 얘기만 할 뿐이지 이 호남이 어떤 지역인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세요. 우리가 고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그 관문이 열린 곳이 저는 영산강이라고 봅니다. 고대 문명이 시작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그 입구가 영산강이에요. 그 시작이 목포입니다. 목포 서산원금 지역으로 해서 강으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나주나든지 이런 데 페르시아의 흔적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작이에요. 그러면 오래된 것에 대한 가치?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뭐 세계적으로 이런 도시들 너무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싸움이라든지 뉴욕과 뭐 워싱턴의 반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성숙된 시민들이고 그리고 제대로 된 이 인문학적 지식을 갖춘 그런 이 뭐 기자들과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고 그런 학자들이라면 저는 이 호남 지역의 특히 전남 지역의 그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가 얼마나 위대한 지역인지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올라가면서 그 뭐 고려시대나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해주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게 나주 해주를 봐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호남의 백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왔고 우리 보좌관들은 거의 못이 박히게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갔고 실제로 지금 목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포 진이라든지 이것이 근대 문화로서만의 목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관문이었던 곳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관광객이 지방을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럼 지방은 다 죽는 거예요. 이 서울이 갖고 있는 그 오랫동안 이 조선시대 이제 수도로서 했던 역할이 있지만 그 이전의 역사에서 너무나 많은 문화들이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경상도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제 호남 쪽도 경치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데는 전부 아파트예요. 이래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관광에 돈을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로 돈을 써야 될 주체는 뭐냐면 그 관광의 코어를 만들어야 돼.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수나 순천도 한번 보십시오. 그 정원박람회, 정원엑스포 하면서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지만 실제로 들어와서 외국 관광객들이 특히나 보고 싶은 게 뭐죠? 역사거든요, 그 지역에. 그런데 우리는 외국을 가면 그 지역의 역사를 보면서 다 무너진 폼페이를 보면서 열광을 하면서 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의 가치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그것이 관광의 주체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냐는 거죠. 이 얘기도 제가 상임위에서 2년 동안 정말 목이 터지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진흥원에서 만화나 일러스트나 VR 갖고서는 컨텐츠 진흥원에서 돈을 4천억, 5천억을 쓰고 있어요. 컨텐츠 진흥은요, 지방 문화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광이 살아나죠. 그것을 저는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서울 중심이 돼서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관광객을 지방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 어린 아이들한테도 지방의 문화를 어린 시절에 익히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이 하찮은 일로 여기 오는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 가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만큼의 가치만 있으면 다 오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목포나 그리고 이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관광의 코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거죠. 전 지금이라도 이것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65세에 여기 와서 이걸 투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강남에 아파트 한 번 안 샀다라는 얘기들도 계속 했는데 제가 압구정동에 20년을 회사를 하면서 강남의 아파트에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와서 투기를 지금 와서 그것도 7억 얼마를 재단의 이름으로 증여를 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부분을 얘기를 늘 하는데 이 투기라고 딱 손혜원 목포 투기라고 하면서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뭐 언론에서 계속 반복을 하니까 사람들이 손혜원이 목포에 투기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런 투기라는 거, 투기의 조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투기는 단기적인 아무런 목표가 없어요. 사놨다가 그냥 파는 겁니다. 값이 오르면. 그리고 샀다가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겨야 투기인 거죠. 저는 사서 팔지도 않았고 팔 수도 없는 건물을 재단에서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에 부탁을 해서 그걸 산 거죠. 그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남편이 재단의 이름으로 재산을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제가 노출을 하면서 명명백백하게 오픈을 하면서 투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는 이것이 다음에 박물관의 문제하고는 별도로 이 투기 문제는 이것은 제가 바로 검찰에서 그리고 SBS 이제 고소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저는 뭐 그대로 다 밝힐 겁니다. 이제 투기로 더 이상 몰아가기 힘드니까 이해충돌이라는 얘기를 꺼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이 자료들 좀 보면서 이해충돌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이야기들을 이 규정에서 하는 얘기인가를 이제 쭉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제가 문체위라는 상임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간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재청이 제 상임위, 제 피감기관이라는 거죠. 이 전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화재청에서 뭔가를 지정을 하고 하는 것을 알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모르고 했다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것은 성립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모르고 했다라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얘기들을 제가 자료들을 다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저는 문화재청의 그 담당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문화재청이 제가 상임위를 이제 옛날에 이제 교문이었어. 교육학 문화가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작년 후반에 8월 달부터 이제 문화체육만 관광만 따로 떨어졌죠. 교육이 따로 떨어져 나가고 그 사이에 문화재청장이 3명이 있어요. 근데 그 3번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청장이 있었고 이제 지난 정권에서 있던 사람이고 그분이 몇 달 더 하다가 그만두셨고 두 번째 청장이 왔고 세 번째 청장이 왔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분하고도 제가 전화 통화를 안 했어요. 그리고 문화재청 어느 누구하고도 제가 메일이나 전화나 카톡을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몰라요, 저는. 청장들은 상임위 보면서 알았고요. 그리고 그 전 청장 한 분인가 인사를 저한테 온 적이 사무실로 온 적이 한 번인가 있고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청에서 누가 이걸 담당하는지도 몰라요. 목포시도 모르고 뭐 우리 보좌관들은 알지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전화번호는커녕.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이 일이 터지면서도 일체 그 어느 누구하고도 제가 물어서 말을 맞출 일이 없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물어서 확인을 하거나 니네가 뭐 언제 했느냐 물어볼 건덕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것은 밝혀질 일이고 아닌 거니까. 네. 그리고 시차도 꽤 있는 거예요. 시차도 꽤 있는 거고 제가 이 나무숲 건물을 처음 와서 보고 이걸 보고 제일 놀란 거죠. 근데 실제로 바로 옆집이 우리 소영이네 집인데 저 집은 이 집보다 훨씬 못한 집이고 이 집은 문화재예요. 저 집은 안 된 거고 이 집을 보면서 이런 집이 없을까라고 찾았는데 이런 집은 못 찾았고요. 못 샀고요. 뭐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것도 무슨 정말 여러 가지 진짜 무슨 계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해 충돌이라는 것은 제 상임위와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것과 그리고 제가 간사라는 것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것이 저하고 이 일하고 어느 고리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것을 저는 꼭 밝혀주기를 네. 사실 바랍니다. 그분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자기의 이익에 항상 우선하는 사람들은 저는 뭐 국회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너무나 많이 보죠. 그런 사람들을 예산들을 자기 지역구로 가져가기 위해서 뭐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분들도 너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자기 관련된 사람들, 자기 뭐 관련된 뭐 가족에 관련된 일들, 집안에 관련된 일들이나 뭐 여러 가지 아주 티나지 않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만드는 그런 과정들 너무 많이 보죠. 근데 결국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을 이해 충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국회의원이 그렇게 보지만 실제로는 자기 지역구뿐 아니라 자기의 이익하고 관련돼서 움직이는 노출된 사람들만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제 일을 물타기를 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주민들이 몇 개의 집을 갖고 있는 몇 가구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 수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수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주인들인가?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목포가 예산이 이 도시재생이라든지 문화재청에 관련되는 예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서산원금지구에 산에 쭉 붙어 있는 그 작은 집들이 옛날에 뭐 했던 집인지 알고 계세요? 알고 있죠. 조선내화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 처음에 있었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이쪽에 살았고,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살았고, 그리고 조선내화의 직원들이 많이 살았고. 저는 조선내화의 8,500평이 문화단지로 개발이 되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집들이 다 사는데 아주 이 동네 요즘에 사람 많이 와서 잘 되는 것 같이 다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사는 조건을 개선해 주는 것은 저는 국가가 해줘야 된다고 보고 시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가 이번에 도시재생 예산 받았듯이 거기 예를 들면 200집이 있다면은 한 집당 1억을 쓴다면 200억이에요.
200억이면 그 동네 한 집 한 집을 다 개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작은 집에 1억씩 들어갈 일도 없거든요. 화장실 개선해주고, 그리고 뭐 전기랑 뭐 이런 부분들 공적인 것들과 그리고 한 집 한 집을 해서 한 집에 1억이면 200억이면 되는 거거든요. 300집이면 300억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 위주로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보다 오래 살았던 사람한테 조금 더 많이 주고 평수 대비해서 주고 해서 고쳐주면요. 거기가 공방이 되고 뭐 게스트하우스들이 될 수 있고요. 집집마다. 근데 건축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그 수리를 하는데 조금 그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내화는 문화재 아닙니까? 조선내화가 돈을 많이 쓸 거고요. 또 이것을 문화재청에서도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이것이 개발이 되면서 이 뒤는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주거의 개선에 대한 부분은 시가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그 발상을 한 그 정치인들과 이 행정가들이 그 마음을 접어야 돼요. 확실하게 접어야 돼요. 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왔던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게 저를 밟으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그쵸? 그 의원님 바라는 형태로 지금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는 그게 제가 어떻게 해서 제가 바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그 발상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거기는 호남의 시작이고요. 대한민국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목포의 시작이고요. 거기를 상징적인 자리로 남겨둬야 자손 대대로 같이 잘 살게 될 수 있는 그런 목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시가 나서서 뭐 박지원 의원이 맨날 뭐 예산 많이 딴다고 자랑하시는데 당장 내년 예산부터 뭐 내후년 예산부터 해서 한 200억 정도 해서 먼저 시작하면요. 조선내화에선 자기네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거기는 아주 짧은 시간에 매우 좋아질 수 있는 큰 가치가 있고 그리고 큰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고쳐서 살리는 것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제가 지금 서울에 나전식이 박물관을 작게 만들어서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실제로 제가 이제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국회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재단을 만든 것도 공적인 일을 하려고 재단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제가 국회를 가는 바람에.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제가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할 일들이 있었지만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할 일은 그 박물관을 만들어서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이것이 뭐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지 이건 개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모아놓는 것까지 이것이 잘 되게 돌아가는 것까지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국가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기증에 대한 얘기를 한 10년 전부터 계속 모을 때부터 시작했어요. 기증하려고 모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져서 가치 있는 물건들이 많아졌지만 이거를 이제 목포에 가져와야 된다면 최소한 500평 정도가 있어야 돼요. 500평 정도가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260평에서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앞으로도 제가 500평을 위해서 노력은 할 겁니다. 할 거지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일단 저를 믿고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목포시나 전남도에서 저를 목포에 주저앉혀야 되는 게 그분들이 저를 잡아야 돼요. 목포시가 잡아야 되고요. 주민들이 저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떠나면 어떡하실 건데요? 그런데 일단 재단에서 260평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 재단에 지금 재산도 이번에 등록을 다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저걸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단이 뭐 재산이 있고 재단이 팔 수 없는 제가 팔게 되면 국가로 귀속되는 재산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재단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저거를 제가 아직까지 왜 저걸 귀속을 시키지 않고 있었느냐면 500평까지 한 다음에 하려고. 그래서 옆에 다닥다닥 붙은 것들을 하나씩 지금 2년에 걸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 문화재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왜 올해 1월 달에 제가 마지막 그 등기 이전한 거는 얘기를 안 하는지 몰라요.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것을 500평을 해놓으면 제가 집원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그때 재단에 귀속을 시키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렇게 남편한테도 그렇게 상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있는 것까지를 저는 재단에 전부 다 그 재산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일단은 땅을 확보를 이제 하고 나서는 고쳐야 되잖아요. 네. 나전칠기가 들어오기 전에 박물관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박물관을 만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것을 기증하는 시점이 아예 땅을 사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기증을 해서 박물관을 아예 시에서 짓게 하든지 하는 도에서 짓게 하든지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제가 저것을 다 짓고 나서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시나 도가 어떻게 하는지 봐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제 유물들은 제가 나전칠기를 300점 정도 갖고 있고요. 소반을 한 200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소반을. 지금 다른 어떤 도시에서 소반을 기증을 해주면 박물관을 지어주겠다고 벌써부터 작년부터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죽을 때 갖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팔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컬렉션이라는 게 사이사이를 다 채워가면서 시기적으로 맞췄기 때문에 어느 것도 팔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모아서 한 줄로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과연 제가 이 박물관을 만들어서 드렸을 때 이 유물들을 다 기증한다고 할 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도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도 사실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재단 자체를 목포로 옮겨올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수사 지금 준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제 사실관계를 다 알려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뭐 시작이 되겠죠. 저희는 뭐 준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있고 이제 SBS를 우리가 이제 고소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양쪽 다 다른 팀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는 굉장히 철저하게 그 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포를 한 2년 다니면서 느낀 게 목포 시민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목포의 현실은 이 자존심 많이 상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포 시민들 자존심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시민들인지 제가 다시 찾아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그 목포 시민임을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게끔 목포라는 데는 이런 데다. 우린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큰 소리 치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목포에 오는 사람들한테 이 다른 관광지랑 목포가 얼마나 다른지 이렇게 인구가 줄어가고 이렇게 쇠락해가는 도시였지만 우리가 지키고 살았던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시 목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자님 저한테 물으셨지만 그야말로 목포 시민이 될 용의도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저는 목포가 얼만큼 위대한 곳인지 여러분들이 자기 발밑에 있는 이 숨겨진 산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남의 밭에 도라지 따위 부러워하시지 않아도 될 만한 목포는 위대한 곳입니다. 목포 시민들이 그것을 모두 아시고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놓으신 이 목포의 가치를 꼭 여러분들이 아시고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 저는 충분히 목포가 그 가치를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뽐낼 때가 충분히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서산 온금은 목포 시민 모두가 나서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목포를 살리는 그 심장이 될 것입니다.